극중에서 장희수에게 고윤정 배우는 친구가 없다, 나는 아싸다 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빠가 애인이 되죠. 뚠뚠이가 보겠다 뚠뚠입니다. 오프닝 멘트로 철컹철컹 할 뻔했습니다. 오늘은 봉석이네 편에 이은 두 번째 편, 고윤정만 보고 넘겨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희순의 편을 준비했습니다. 봉석이네를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눌러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극중 희수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을 떠나 강원도로 갔다가 희수의 대학 진학을 위해 떠돌이 생활을 그만하고 정착했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내 대학 진학을 위해 정착을 결심했다. 전학 올 때 태백에서 왔다고 했죠. 강원도 태백에서 살다 왔어. 강원도 전체 인구가 150만 명. 국가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구수를 세분해서 봤더니 그중 15세, 19세 학생은 5만 명뿐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춘천시 11,000명, 강릉시 8,000명, 동해시 3,400명, 속초시 2,800명, 원주시 15,000명입니다. 태백시는 제일 적은 1,500명이죠. 희수가 고3이기 때문에 15세에서 19세까지 5구간을 나누면은 1,500 나누기 5는 300입니다. 태백시의 고3은 300명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학생 수면은 지역사회 특성상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같은 태백 시민끼리는 학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신의 아들이 박신의 딸을 삥 뜯었디야, 몸에 어찌 그랴 등 소문이 너무나도 빨리 날 것이죠. 그래서 극중 학폭 타겟을 노린 게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인 겁니다. 학기 초에 새로 전학 온 애가 있었다. 일진들이 가장 먼저 접근했다. 예리했다. 좋았어! 두 번째, 극중 희수가 다녔던 학교를 보면 뒤에 산이 있고 태백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슷한 학교로는 태백시 천암고등학교가 있겠는데요. 보다시피 태백 산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이버지들 보시면 등교하기 위해서 엄청난 언덕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희수가 종아리가 얇은 이유는 등교할 때 버스를 주로 탔을 것이고 서울에서 달리기 훈련할 때 체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태백에서는 편하게 살았다, 꿀 빨았다라고 유추해볼 수 있죠. 희수는 분명 머릿속으로 그때 언덕 좀 걸을걸, 서전트 점프로 올라갈 걸 하고 후회했을 겁니다. 이런 희수에게 태백시는 자랑스러운 강원인상을 줘야 합니다. 왜? 졸라 이쁘니까. 세 번째, 희수는 태백시에 정착 후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중에 이런 대사를 하죠. 아싸야? 나도. 아무리 고1, 고2부터 태백시에 정착했다 가정하더라도 여고도 아니고 남녀공학에, 남녀 분반도 아니고 남녀 합반에 가장 혈기왕성한 남자 하구들이 저런 비주얼을 가만히 둔다면 저 고등학교의 남자 하구들은 최소 고자 아니면 게이.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네 번째, 어김없이 양아치가 나옵니다.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건 학교 짱들은 항상 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자에게 고백하고 차이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하지만 희수 성격상 안 받아줬을 것이고 그게 쪽팔려서 희수의 복부를 빠따로 가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단 구타신을 보시면은 2017년도에 일어난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강원도는 학폭은 느는데 전담 경찰을 감수하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현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럴 땐 해결책이 있죠. 인사해, 주변호사야. 네 번째, 희수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내신은 그닥 상위권은 아닙니다. 9월 초까지 접수하는 수시 2차에 지원할 거라는 언급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빠와 치킨을 먹으면서 좀만 버티면 되니까.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아빠 나 9월에 수시 2차 넣을 거야, 빨리 붙어서 알바 해가지고 등록금 벌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했었어요. 수시 지원할 엄두도 못 냈다라는 거는 내신이 엉망이고 수능에 올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못하지만 고3이 300명밖에 없는 태백시에서도 내신을 못 쌓을 정도라면 희수는 어딜 가도 힘들 겁니다. 서울에서 내신 쌓기가 힘들어서 전략적으로 지방으로 전학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학창시절에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 난 내신 쌓으러 온 거야 라는 건방진 말을 해서 제가 손 좀 봐줬습니다. 손이 곱더군요. 그 고운 손으로 사람을 그렇게 때리다 네가 사람이냐? 다섯 번째, 반 친구를 구해주려다 의도 터진 반장과 기찻길을 걸으면서 나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은 충남 보령시 청소면으로 희수와 반장이 대화했던 바로 그 장소인데요. 강원도 태백에서 자전거로 26시간이 걸립니다. 반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멋진 척하다 두들겨 맞았으니 어딘가로 멀리 가고 싶었을 겁니다. 괜찮아, 그 맘 나도 알아. 잠깐 눈물 좀 닦고 올게요. 여섯 번째, 유승용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미친 듯한 회복 능력을 가진 장주원을 본 순간 저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인류 진화의 열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순식간에 상처가 회복되고 부러진 뼈도 붙습니다. 일단 상처가 나면 지혈 단계, 염증 단계, 증식 단계,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를 단 3초 안에 해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주원은 국정원이나 닭장사나 탄광에 보낼 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보내서 세포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줄기세포라는 거죠. 줄기세포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모든 근본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지가 알아서 아픈 곳을 찾아가서 치유하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도 지 혼자 찾아가서 치료하는 호밍 이펙트의 특성 때문에 면역이 안 좋던 작은 상처원 간에 알아서 재생이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지방줄기세포는 54개월의 관찰 결과 인간의 몸에 부작용이 없다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야에 따라서 임상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류의 미래는 줄기세포를 어떻게 응용하고 연구하느냐로 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간치료 줄기세포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고장난 신장까지도 줄기세포로 인한 치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하루에 7분씩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2년 12월 통계를 보시면 신장 같은 경우는 2275일을 대기해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번 고장난 간과 신장은 고치기 힘들죠. 하지만 장주원을 잡아다 줄기세포를 배양한다면 우리 인류는 모든 질병을 정복한 엄청난 진보를 이룩할 것입니다. 희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일곱 번째,
극중 류승범 배우님 연기하신 프랭크와 장인어른 장주원은 엄청난 회복 능력을 보여줍니다. 둘 다 줄기세포의 극촉진 현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피부과에서 피부 노화 시술로 가장 많이 받는 치료가 바로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각종 노화 현상을 예방합니다. 안티에이징이라 하죠. 그 말인즉슨 극중 프랭크와 장주원은 극촉진 줄기세포 활성 능력이기 때문에 거의 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얼굴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숨막히는 노안인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민증 검사 안 했을 겁니다. 또 몇 살이니? 9살이요. 상상만 해도 충격과 공포. 또한 프랭크 뒤에 F, 장주원은 팔에 총상 같은 동그란 흉터가 있죠. 이런 힐링 팩터 능력자들은 이런 흉터와 문신이 불가능합니다. 잉크 자체도 내 멜라닌 색소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건 패션 문신이다라는 거죠. 모나미 볼펜으로 피부 표피 겉에만 색칠하거나 특수 분야 스티커를 붙인다면 가능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런 힐링 팩터 안티에이징은 찐 팩트입니다. 와 진짜 늙질 않네 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이 작품에서 확인했죠. 장희수 역의 고윤정 배우님은 19살을 연기했는데 실제 나이는 27이죠. 오빠가 친구가 되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총평. 고윤정 배우의 비주얼이 폭발했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고윤정 영화도 절반은 성공이다라는 평이 지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석적인 분석과 리뷰는 수많은 영화 리뷰 분석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뚠뚠한 시선의 리뷰는 저만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다음 분석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 무빙이었습니다.